시작이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9단원 총정리. 총정리입니다. 9단원에서 우리가 총 3개의 주제를 이야기했었죠. 네. 첫 번째, 농업의 세계화. 농업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공업 이야기했고요. 서비스업. 세 번째, 서비스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총정리를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을 꼼꼼히 다루지는 못하고요. 큼직하게 다룰 거야. 이 영상 하나로 끝내시겠다. 이 수업 하나로 시험을 박살 내시겠다. 시험이 박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박살 나요. 그렇죠. 요거는 참고 용도로 사용하셔야지 이거 하나로 끝내시겠다면서 이것만 주구장창 돌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물론 큰 도움은 되겠지만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농업에서는 첫 번째 농업의 세계화. 변화를 봤죠. 두 번째로는 지역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죠. 네. 공업에서는 첫 번째 다국적 기업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변화. 또 지역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업 그 자체. 두 번째로는 서비스업의 변화. 그렇죠. 변화를 서비스업의 세계화 변화를 봤고요. 세 번째로 지역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큰 주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요. 이 농업, 공업, 서비스업 이 세계화를 큰 주제를 하나 다루면 이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될 하나의 주제가 뭐야? 그죠? 세계화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즉 농업의 세계화, 공업의 세계화, 서비스업의 세계화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변화에서는 우리가 과거와 현대의 농업의 차이를 이야기했죠. 과거 자급적 농업에서 현재 상업적 농업으로 변화했고, 그래서 규모가 어떻게 되고 품목이 어떻게 되고 지역 변화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 즉 과거에 돈 안 되고 내가 먹고 살려고 했던 곡물 작물에서 돈 되는 작물을 농업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걸 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다국적 기업은 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판매라는 활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 A씨가 뭐가 있었죠? 아마존, 삼성, 알리, 그래, 애플. 고민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 아무거나 던지면 99.9% 다국적 기업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이 기업은 공간적 분업을 합니다. 즉 세계화에 따라서 우리 몸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본사는 선진국에,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소는 선진국에,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한 공장은 개발도구로 보내버리는 길을 모았다가 발표를 하는 하나, 둘, 셋, 개도국 이렇게. 어쨌든 그러한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지역 변화가 당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공장이 떠나간 지역과 공장이 이전해 온 지역의 장점과 단점 또는 특별한 변화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서비스업도 그 자체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다 보니 이 서비스업의 특징들도 몇 개 있었죠. 표준화가 어렵고 기계화가 어렵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선진국에서 비중이 높다라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세계화되면서 이것도 공간적 분업을 하려고 하죠. 대면 업무가 중요한 프론트 오피스는 선진국의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비대면 업무라는 백오피스는 개발도상국의 중소도시의 비도심에 집중하려고 하는 특징이 보인다는 거. 그거에 따른 지역 변화는 이거에 직접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우리는 관광으로 배웠었죠. 관광지가 된 것, 관광지가 돼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일단 가볍게 전체를 한번 훑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본 수업 하셔야지 이거 하나로 내가 박살 내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박살 나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부터. 농업에서는 첫 번째 농업의 변화로 갑니다.
농업의 변화에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 과거의 농업은 우리가 자급적 농업이라고 부르고요. 현대 농업은 그죠, 상업적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부터가 다르죠. 네. 자급적 농업은 자급자족. 그죠, 내가 먹으려고, 내가 스스로 공급하고요, 내가 스스로 만족을 하려는 자급자족이 됩니다. 근데 상업적 농업은 이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하려고. 물론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제가 한라봉 농사 지는데 하나 먹으면 자급자족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주 목적이 뭐야?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지.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 자체도 차이가 나게 되죠. 소규모. 그죠? 여기는 소규모가 되고요, 대규모. 대규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키우는 품목이 다릅니다. 자급자족은 내가 먹으려고, 즉 내가 생존하기 위한 식량을 주로 키우겠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식량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사 먹는 거,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 먹는 거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곡물이 위주였다고 하면, 상업적 농업에서는 원예작물이라든지 기호작물을 낙농업. 주로 하고요. 낙농업도 하죠. 곡물은 키웁니까, 안 키웁니까? 키워요. 그죠. 이제 기업적으로 곡물을 키우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량. 적어요. 옛날에는. 생산량은 여기는 적고요, 여기는 많아요. 많게 되겠죠. 그 다음 1인당 생산성. 뭐 비슷한 말이죠, 생산량이나. 여기는 생산성은 낮고 여기는 높아요. 높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수 있게 된 특징이 뭐야? 자급적이고 상급적으로 넘어올 수 있게 만든 게 기계화. 그죠, 기계화. 그 다음에 화학비료. 화학비료. 농약. 그리고 농약.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넣어주면 세계화는 꼭 껴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는데 팔 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계화까지는 당연스럽게 기본값으로 들어가 주시면 농업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변화에서는 이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의 변화로 나눠서 봤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생산 지역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니, 생산 지역에서? 일단 동남아시아. 그죠. 일단 A씨를 일단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동남아시아나 또는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지역들,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과거에 곡물을 키우다가 현재 기호작물, 원예작물로 넘어가게 됐었죠. 즉 키우는 품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둬야 될 거는 이런 플랜테이션이 운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현대뿐만이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시대부터 이야기되는 거지만 현대 이 플랜테이션이 매우 강화됐다는 거죠. 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은 대규모 농장. 그렇죠, 대규모 농장이고요. 선진국의 자본과 노동력. 개도국의 노동력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랜테이션의 주 생산품이 뭐야? 바나나, 망고, 카카오. 고무 또는 카카오, 바나나, 망고. 망고도 나오긴 하는데 살짝 빼드릴게요. 좀 더 주류를 봅시다. 망고도 나와요. 지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망고도 나오는데 이제 주류는 이제 고무, 카카오, 바나나, 커피 이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이 플랜테이션을 이용해서 대규모 생산을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키우게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플랜테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남아메리카 이 지역에서는 이 열대 우림이 사라지고 뭘 키워? 목초지로 만들어서 소를 키우게 되죠. 이 소는 내가 커서 뭐가 될 거야? 고기가 될 거야. 무슨 고기? 소고기가 될 거야. 어디에 들어가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이 소를 키우기 위한, 즉 선진국 사람들을 위한 고기를 키우기 위한 열대림이 훼손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 지역을 한번 봅시다. 소비 지역은 우리가 크게 장점과 단점으로 봤죠. 장점은 어떤 게 있죠? 그렇죠. 먹거리가 풍부해져. 우리 할머니 세대 때 망고라는 거 구경이나 해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보카도는요? 두리안은요? 없어요. 바나나는요? 절대 없어요. 절대라고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먹어봤으면. 그렇죠. 바나나 하나만 먹어봤으면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회에서 소비 지역에서는 먹거리가 풍부해지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내가 저녁에 바나나를 사서 먹을 수도 있고요. 아보카도 사서 먹을 수도 있고요. 사탕수수 과즙을 짜서 먹을 수도, 과즙이라고 좀 그런 것처럼 짜서 먹을 수도 있고요. 즉 먹거리가 풍부하다라는 거야. 단점은요? 단점도 있나요? 그죠. 방부제. 이 멀리서 먼 길 오시려고 하면 썩지 않아야 되고 썩지 않으려고 하려면 방부제를 쳐야 되고 이 방부제를 치다 보면 안전성이 떨어져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떨어지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것도 있죠. 네. 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는 올라갑니다. 몇몇 학생들이 공부가 살짝 부족한 학생들이 이 마일리지에서 오는 어감만 듣고 선생님 마일리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마일리지 하면 뭔가 포인트고 포인트가 쌓이면 좋은 거 같으니까. 근데 마일리지, 여기서 마일리지는 무게와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 푸드 마일리지가 높다라는 거는 그렇죠. 환경오염. 즉 탄소 배출이 많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푸드 마일리지가 높아지면 기후 위기를 더 촉진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거기에다가 우리 자급률도 이야기했죠. 네. 식량 자급률. 봐봐. 사서 먹는 게 더 싸. 저개발 국가도 개도국에서 사서 먹는 게 훨씬 더 쌉니다. 내가 농사 지어 안 지어? 안 짓지, 안 지어. 즉 생각해봐. 내가 집에 가서 밥하고 음식하고 반찬하고 먹는 것보다 그냥 나가서 한 끼 사 먹고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오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시간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단 말이야. 그럼 집에서 밥 해야 안 해? 안 해요. 그럼 집에 밥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나는 식량 자급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물가가 팍 올라가 버려. 망해요. 그지 매우 곤란해지겠죠. 즉 식량 자급률 문제도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 지역 변화 넘어가고요. 두 번째 어디로 넘어갑니까? 공업의 세계. 공업으로 넘어갈게요. 공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업. 일단 첫 번째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오시면 이 다국적 기업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계기가 뭐니? 그죠, 세계화죠.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 교통통신의 기술의 발달, 그다음 WTO의 출범, FTA가 체결됐다. 즉 세계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관문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지.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사오거나 이동하거나 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거야. 그게 다국적 기업의 등장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국적 기업은 이제 기능별로 분할을 시키죠. 첫 번째로 머리. 본사, 두 번째 연구소, 세 번째 생산 공장으로 나눕니다. 즉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본사는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 대도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연구개발 기능을 하는 연구소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대도시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생산 기능을 하는 공장은 저임금 노동력, 느슨한 규제, 저렴한 지가를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떠나가게 된다는 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 불렀죠? 공간적 분열 말고요. 세포 분열 아닙니다. 공간적 분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포인트를 맞췄던 게 이 공장이죠. 네. 이 공장은 주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야. 선진국에서
선진국. 개도국에서 선진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는 거지. 이거 모두 다 공장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선진국에서 개도국. 그렇죠. 이게 넘버 원.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죠. 뭘 찾아 떠나는 거야? 저임금 노동력. 그렇죠. 생산 요소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떠나는 게 넘버야. 원이야. 저임금 노동력. 즉 훨씬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의 생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개도국으로 떠나간다는 거지. 이거에도 플러스 알파로 넣어주면 저렴한 지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또 넣어주면 느슨한 규제까지 넣어줄 수 있다는 거지. 넘버 원은 뭐야? 저임금 노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넘어가는데 선진국에서 선진국 또는 개도국 선진국으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 무역 장벽 극복. 그지. 무역 장벽을 극복해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봐봐. 여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진국의 기업이 개도국으로 옮기면서 그 시장을 확보하겠다? 없지는 않겠지만 물건이 이 사람들 구매 수준이 낮아. 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을 그걸 옮긴다? 이거는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즉 개도국의 공장 기업이 선진국의 공장을 짓는 거는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즉 무역 장벽을 넘어가기 위한 관세라든지 이런 규제라든지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요. 선진국의 선진국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국내에서는 시골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 그건 뭐 때문에 그래? 저렴한 집값. 그죠. 저렴한 집값.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저임금 노동력 나오면 안 되지 여기서는. 느슨한 규제. 그지. 느슨한 규제도 나오면 안 되죠. 내가 규제보다는 뭐라 해준다 그랬어? 혜택. 그지. 혜택을 준다 그랬잖아. 세금 혜택 같은 거. 그러니까 세금 깎아줄게, 땅 싸게 줄게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국적 기업 이야기했고요. 이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 어디로 간다는 거는 본 수업 때 영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뭐 봐야 됩니까? 지역 변화. 이 지역 변화를 봐야 되겠죠. 여기 지역 변화에서는 공장이 떠난 지역, 즉 대표적으로 뭐라 부를 수 있죠? 여기를 이동. 선진국. 그 다음에 공장이 쉬운 말로 쓸게요. 들어온 지역, 개도국. 개도국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공장이 떠난 지역의 장점은 뭘까? 환경 개선. 그렇죠. 환경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단점은요? 경제가 침체돼요. 그죠. 경제가 침체되죠. 공장이 떠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장이 떠나가기 때문에 2차 산업이 비어버리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장이 들어온 지역의 이점은 뭘까? 장점? 그 반대 경제 활성화. 그렇죠. 경제 활성화. 단점은요? 기술 이전 아니라 아니죠. 기술 이전은 일로 들어와야 되죠. 장점으로 들어야죠. 공장에 들어와서 어깨너머로 쓱 보고 배우고, 그거 그렇게 만드는구나. 배우는 것들, 기술 이전 이런 거죠. 또는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야? 환경오염. 일단 그 단순하게는 환경오염. 또 이윤 유출. 그죠. 이윤이 유출되죠. 즉 공장에서 돈을 번 것 같은데 이 돈을 누가 가져가? 다국적 기업에 본사로 넘겨준다. 거기에다가 경제 위기 시 우선 폐쇄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즉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본사 먼저 폐쇄해요? 아니요. 연구소 또 폐쇄해요? 아니요. 해외 나가 있는, 개도국에 나가 있는 공장부터 먼저 폐쇄시키는 우선 대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단점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뭐 보시면 되죠? 서비스업. 그죠. 서비스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비스업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서비스업이란 무형의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 서비스업의 특징은 표준화가 어렵고요. 기계화도 어렵습니다. 기계화 어려우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커요. 크고요. 거기에다가 선진국의 비중이 높죠. 네. 왜?
탈산업화 현상도 일어났고요. 고소득자가 늘어날수록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분할을 시키죠. 네. 서비스업을 분류하잖아. 네. 즉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라서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저차 서비스업과 고차 서비스업으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한번 구분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업의 세계화. 야, 거창하게 세계화라고 썼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서비스업의 공간적 분업이죠. 공간적 분업. 공업만 분업하냐? 우리도 분업한다. 우리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서비스업도 분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업을 하냐? 중요한 대면 업무를 하는 프론트 오피스는 선진국의 대도시에 또는 도심으로 들어가게 되시고요. 백오피스. 그렇지 않는 표준화가 비교적 쉬운 단순하고요. 비대면 업무하는 백오피스는 개도국, 중소도시, 비도심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백오피스와 프론트오피스 기능과 입지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 변화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있죠. 서비스업의 세계화의 사례를 봐야 되죠.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 유통의 세계화. 기억 안 나셔? 이제 봅시다. 유통이 세계화 된다는 거야. 우리가 상거래,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어디로 넘어가? 온라인으로 간다는 거지. 뭐 쿠팡에서 사고, 11분가에 사고, G마켓에 사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산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발달을 해야 된다는 게 유통이죠. 왜냐? 내가 물건을 샀으면 갖다 주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되니까 유통이 세계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통이 세계화되면서 물류 또는 택배 이런 것들이 발달해. 그래서 그에 따른 지역 변화가 뭐냐? 대도시 주변에 허브가 발달한다는 겁니다. 허브, 물류업, 창고업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관광의 세계화는 뭐냐? 관광의 세계화는 배경이 정보통신 기술 발달하면서 교통통신 기술 발달. 세계화. 아니? 정보가 많아져. 야, 거기 좋다던데 라고 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즉 세계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그 정보를 내가 습득하게 되고 그 정보를 습득했으면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관광의 세계화 배경이고요. 관광의 유형들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었죠. 스크린 투어 같은 것들이 먼저 나타났었죠. 스크린 투어 하면 뭐 먼저 떠올리셔야 돼? 영화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제발 인터넷, 제발 VR 떠올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스크린 투어라는 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곳, 즉 TV에 나온 곳, 스크린에 나온 곳을 내가 한번 가보는 것을 우리는 스크린 투어라고 하고요. 그와 동시에 같이 배웠던 게 다크 투어리즘 배웠죠. 네. 다크 투어리즘이 뭐야? 역사에 안 그죠. 좋은 역사적 비극적 역사가 일어났던 곳을 내가 한번 가서 그 비극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보고 교훈을 얻어보는 게 다크 투어리즘이야. 즉 대표적으로 아우슈비츠 또는 4.3 사건 또는 5.18 세월호 또는 9.11 테러 이런 곳을 가보면서 그곳의 비극을 한번 경험해보고 교훈을 얻는 게 다크 투어리즘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의 세계화에 따라서 지역이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관광의 세계화가 돼서 그 관광지가 된 곳에 장점이 있었지. 어떤 장점? 관광지가 됐어. 무슨 장점이 있어? 경제 활성화가 되죠.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다 지역 홍보도 되는 것도 있었죠. 단점은요. 환경오염. 그럼 또 어떤 단점이 있어? 관광객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어때? 환경 뭐요? 우리 문화가 쇠퇴해.
그 다음에 관광지가 돼서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관광지가 됐어.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원주민들, 즉 원래 살던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불편함 때문에 지역을 떠나 안 떠나? 안 떠나요. 왜 떠나? 야, 내가 좀 불편하지만 집값은 오르고 땅값은 오르고 나의 소득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즉 나의 삶과 이게 조금의 갈등이 있을지언정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나거나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거나 이런 일은 많아요.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네. 관광지가 되면 인구가 늘겠니 줄겠니? 늘지. 왜?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원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주민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니까. 그래서 그 지역, 원주민 지역을 떠나거나 인구가 감소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가 많아요.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농업, 공업, 서비스업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못 따르는 부분은 꼭 본 수업에서 보셔야 되고, 제발 이거 하나로 내가 박살 내겠어, 다 끝내겠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